왔다. 우씨. 그렇지. 나왔다. 우와. 뭐 쫓아왔어? 우와 뭐야? 그렇지. 우와 있었어. 우와. 우와 크다. 왔다. 그렇지. 우와 씨. 자, 안녕하십니까, 앵글러 진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바로 청풍호에 나와 있습니다. 아, 정말 벌써 경치도 너무 이쁘고 물색도 맑고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즐겨 찾는 필드 중에 한 군데인데요. 오늘 제가 이곳에 찾은 이유는 개인적인 이제 만족감이라 할까요? 항상 테스트해보고 하고 싶었던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 맑고 수심 깊은 필드에서 진행하는 파워 미드 스트롤링 게임인데요. 아무래도 청풍호 같은 경우에는 베이트피쉬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대형 필드이기 때문에 베스가 포식하는 먹잇감 또한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좀 큰 형태 4.5인치 정도 되는 섀도우으로 파워 미드 스트롤링으로 깊은 바닥에서 올라와서 먹는 청풍 빅베스를 잡아보기 위해 나아가는데요. 오늘 딱 때마침 비도 오고요, 날씨도 흐립니다. 그래서 왠지 더 잘 잡혀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오늘 바로 튀어나왔는데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점심때부터는 비가 살짝 그칠 예보라서 살짝 그 타이밍을 좀 더 기대해보면서 오늘 한번 하루 종일 원태클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시작해보시죠.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찾은 포인트는요, 물이 총 3군데서 만나는 곳입니다. 왼편에는 꼬이창 백워터에서 새물이 나오는 곳이 있고요, 저기 다리 기준으로 2군데서 물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어떤 교과서적인 곳이라서 항상 궁금했었던 곳이라서 일단 이곳이 어느 정도 가장 시즌인 만큼 상황이 좋지 않을까, 빅베스가 많이 회유해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기부터 들어와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물이 맑은 곳이라서 웜 컬러도 최대한 물하고 잘 스며들 수 있는 블랙백 와가사키 컬러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물이 맑은 필드인 만큼 멀리서 쫓아오는 개체가 있다면 거기서 다시 승부를 보는 느낌으로 포인트 들어가기 전에 멀리서부터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왔다. 우씨. 우와. 우와. 우와 크다. 우와 너 2kg 되겠다. 잠깐만, 형이 어떻게 내려갈까? 라인만 붙어줘. 으쌰. 아이고, 여러분은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나이스. 아이고. 으쌰. 와. 빅베스만 나왔습니다. 지금 라인이 어마어마하게 쓸렸을 것 같은데 이걸 버텨주네. 좋네요. 뭐야? 우와, 나 진짜 딴 데 보고 있었는데. 잠깐만. 우와, 잠깐만. 갑자기 먹고 가. 으쌰, 거기 있었나이? 부탁할게. 우와. 우와. 으쌰. 우와. 나이스. 우와. 우와. 잠깐, 뭐라 해야지, 지금 수심이 갑자기 깊어진 그 브레이크 라인에 룰을 탁 던져놓고 잠깐 딴 데 보고 있었거든요. 와우, 근데 갑자기 라인이 훅 빨려 들어가길래
뭐지 어디 쓸렸나 싶어서 이제 봤는데 베스였습니다. 나이스. 제가 이번에 공략한 포인트의 특징을 잘 보시면요, 청풍호의 폭이 좁아졌다 넓어지는 구간입니다. 지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 일본에서 대회를 뛰면서도 많이 공부를 했는데, 다 똑같아 보이고 다 너무 좋아 보이는 필드에서 베스가 있는 곳이 굳이 한정을 짓고 베스를 제대로 공략을 하자면 조그마한 미세한 폭의 차이였거든요, 그 필드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략한 곳 또한 청풍호에서 갑자기 폭이 좀 좁아지는 구간 혹은 폭이 확 넓어지는 구간을 메인으로 먼저 답사를 해보면서 베스들의 반응을 좀 찾아보았었습니다. 그렇지. 우와, 있었어. 우와. 우와, 크다. 우와, 갑자기 앞에서 확 튀어나왔네. 야, 한번 지그참 놀아보자. 오우씨. 와, 물 받는 그 자리 딱 있었어. 나이스. 와, 나오자마자 빠졌다. 와. 우와. 너무 흥분해서 좀 말이 억양이 올라갔는데 몬스터 베스 한번 나왔습니다. 이거 한 제가 봤을 때 2kg는 좋게 될 것 같은데, 역시 이렇게 물이 좀 잘 받는 자리에 이렇게 멋지는 베스가 있었네요. 나이스. 솔직히 아까 전에 들어오는 길에 누치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뭔가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베스가 있을 때 누치가 들어왔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한번 끝까지 들어와 봤거든요. 와, 그게 적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오씨. 오. 우후. 우쉬. 와우. 자, 똑같이 홈머셔드 4.5인치 파워 미드 스트로이 나왔습니다. 와, 이거 너무 이쁘다 진짜. 고맙다 진짜. 와, 얘는 꼬리도 보니까 뭐랄까 깨끗하고 산란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산란하고 있지는. 이게 바닥에서도 슬랙 라인을 잘 치면 루어 계속 롤링을 하거든요. 바닥에서도 바바바바바 액션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지. 우쉬. 무슨 꺽지 마냥 튀어나왔냐? 우쉬. 이런 구간의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이 구간에 루어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바닥에서 탕탕탕탕 하자, 여기서 튀어나와서 먹은 느낌으로 공략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용한 채비는 바로 파워 미드 스톨링을 메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채비에 대한 믿음이랄까요? 이 믿음 중에 하나가 광범위한 필드에서 낚시를 할 때, 그리고 그 광범위한 필드 안에서 베이트 피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때 한번 꼭 써보고 싶다 했었던 게 이 파워 미드 스톨링 기법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광범위한 필드, 좀 넓은 필드다 보니까 베스가 루어에 대한 그 존재감을 인식시키기 좀 쉽게 이런 식으로 어느 볼륨감이 있고 중충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파워 미드 스톨링이 지금 시기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아무래도 좀 소류지 같이 메인 베이트 피쉬가 작은 곳이라면 베스가 큰 베이트 피쉬에 대해서 어떤 위화감을 가지고 도망갈 수 있겠지만, 청풍호 같은 경우에는 은어도 있습니다. 제가 한여름에 수영도 하면서 물속에 뭐가 있나 다 헤엄쳐 다니면서 확인했었는데 은어가 있더라고요. 은어도 있고 뭐 강준치 새끼부터 해서 굉장히 큰 베이트 피쉬도 다양하게 많았었던 피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베스들이 이런 갑자기
볼륨감이 있는 큰 베이트 피쉬의 형태의 루어가 중충에서 유형을 하더라도 위화감을 갖지 않고 어느 정도 제대로 먹어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두 번째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야, 쫓아왔어? 우와, 뭐야? 우와, 뭐야? 뭐야, 바람 불어서 안 보였는데 배에서 쫓아온 거였구나. 우와, 씨, 깜짝이야. 와우, 빵 좋은 베스 한 마리 나왔습니다. 얘는 완전 제 베스네요. 점프할 때도 제 쪽으로 와가지고 한 방에 올라왔습니다. 파워 미드 스톨링, 제가 사용한 웜이 헛머시에서 4.5인치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오해 아닌 오해, 그리고 제대로 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속상했었던 게, 제 영상을 보시고 이것도 솔직히 제 문제도 있다 봅니다. 제가 어느 정도 상황에 맞는 필드에 가서 배스를 많이 잡고 그냥 올리다 보니까 제 루어가 최고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잘 잡히신 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들 좀 계셔서 이 부분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헛머시에서 4.5인치 같은 경우에는요, 미드 스트롤링 액션, 파워 미드 스트롤링 같은 경우에는 액션의 강도가 거의 강강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몸에 볼륨감도 있고 꼬리에 테일에 볼륨감도 있어서 그게 롤링 액션을 나오면서 밀어내는 파워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극저소음기 혹은 산란 정말 직후 베스들이 아무것도 하기 힘들 때, 정말 지쳐가서 힘들 때, 혹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 수위가 30cm, 40cm 갑자기 빠져서 베스가 정말 예민할 때는요, 이렇게 정말 강한 어필력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비추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제가 낚시를 촬영을 한 환경 조건 자체가요, 아직 그런 급격한 환경 변화조차도 없고 어느 정도 다양한 개체들의 베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회유하는 개체, 그리고 산란 회복을 하고 한참 먹는 개체부터 해서 이제 산란장을 지키는 개체, 그리고 산란장을 보러 오는 개체, 아무래도 대형 필드인 만큼 다양한 개체들의 베스들이 있어서 그러한 베스들을 공략할 때 강한 어필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조합을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고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롤링 액션 주면서 커브 폴링 시키면서 잡죠. 브레이크 라인에서 베스들이 떠올라서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다 이쪽 구간인데, 그렇지, 나왔다. 우와, 우와, 있었어. 오우 쉣, 실합니까? 베스인데 하는데 눈치네. 다른 게 더 많아. 왔다. 우와, 베스였어. 우와, 나이스. 우와, 우와, 깜짝이야. 나이스. 있었어. 우와. 더 준비됐어? 우샤. 나이스. 와, 진짜 상태 좋은 베스입니다. 와, 그냥 제대로 먹었어요. 나이스. 어우, 한 손가락 한 녀석이면. 일단은 전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운용을 했고, 액션법을 나눠서 운용을 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회유하는 베스에 무리대가 들어왔었을 때, 이때는요, 베스가 이 루어를 보고 체이스가 될 때, 떠오를 때 액션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진 않았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 결과, 베스들이 때로 들어와서 피딩을 할 때, 특히 이런 막 구석에 몰아넣는 경우가 아니라 어느 정도 물 중간에서 할 때는 수면을 벽을 삼아서 베이트 피쉬 몰아서 먹는 걸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한여름 때는 물 중간에서 팍팍팍 하면서 떼피딩하는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그저 한여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시즌 때가 된다면 수면까지는 안 올라오더라도 베이트 피쉬를 위로 몰아놓고 사냥하는 경향을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유하는 베스 무리대가 들어와서 체이스가 된다면요, 롤을 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베스를 보고 놀라서 수면으로 팡팡 팡팡 올라가는 식으로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가 수면을 벽을 삼아서, 그릇을 삼아서 헛머시에서 4.5인치를 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 두 번째는 단독 개체입니다.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꺼먼 채색을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고, 정말 좋은 포인트, 곱부리 사면이라든지 정말 S급 포인트라는 곳에 한두 마리 붙어있는 그런 조건의 베스인데, 이 베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유심히 관찰해본 결과 베스가 바닥을 쪼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물론 뭐 지나가는 베이트피쉬 먹을 때도 있겠지만, 베스가 먹이 활동할 때 보면 바닥을 막 이렇게 배를 뒤집어 까면서 먹었었던 그 경험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체를 노릴 때는요, 베스가 떠올라서 체이스가 된다면 롤을 바닥으로 가라앉혔습니다. 그래서 즉 바닥까지 롤링 액션을 주면서 이제 탕탕탕탕 제자리에서 오랫동안 바닥에 있는 돌을 입으로 부딪힌다든지, 혹은 그 제자리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보여주면서 베스가 바닥을 그릇 삼아서 베이트피쉬를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를 유도를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운이 좋게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줘서 많은 베스를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왔다. 오씨. 우와. 와, 한순간 엄청. 와, 앞에 쓱 지나가는 거 봐서 던졌는데, 우와, 바로 나와주네요. 파워 미드 스토링이 나와준 청풍호 멋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저 프로틴. 아, 멋지다. 힘이 안 빠져, 힘이. 뭘 먹고 자랐으면. 올라오질 않아. 와, 파워 피네스 로드인데도. 그렇지. 하, 너도 또 이 구역에서 힘 좀 쓰는 애인가 보다. 빵빵하네. 한 번 더 뜰래? 그렇지. 아이고, 힘 좀 빠졌나? 일로 와라. 우휴, 나이스. 자, 그리고 이번에 사용한 운용 태클입니다. 일단 이것도 정말 많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 프리리그 사용하시던 로드, 미디엄 헤비라든지 미디엄 파워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십니다. 거기 감겨져 있는 라인 베이트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건 개인적인 고집이고 이미 제 손에 배워버린 습관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전 스피닝 로드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게중심이 아래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미드 스트로잉 액션, 쉐이킹 액션을 줄 때 무게가 아래쪽으로 내려주면서 좀 더 손목의 피로도가 좀 덜하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한 로드 같은 경우에는 파워 피네스 로드입니다. 아무래도 이 로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비주류 로드 중에 하나고, 제 주변에도 쓰는 분들을 거의 못 봤는데, 그래서 만약 추천드리자면 일단 파워 피네스 로드, 미디엄에서 미디엄 헤비 파워에 마찬가지로 그 정도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진 로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합사 라인을 사용했습니다. 합사 라인에 합사 1.25에 쇼크리더 14파운드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 또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간피드에서 똑같이 하신다면 비추드립니다. 왜냐하면 안반지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 브레이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인 브레이크보다 루어의 조작성을 좀 더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이게 플루로카본이고 합사건 액션이 안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공략했었던 피드 자체가 물이 맑았었고 제가 정말 멀리서 캐스팅할 때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일단은 확실하게 루어의 롤링 액션이 나오기 위해서는 라인에 인장력이 없는 합사 라인이 어느 정도 제 기준에서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쇼크리더도 이렇게까지 두껍게 잘 사용은 안 하는데 아무래도 베스 사이즈도 크고 이런 안반지대에서 쓸리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14파운드 플로로카본을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베이트 로드를 사용하신다면 앞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엄에서 미디엄 헤비 파워의 로드, 그리고 12파운드에서 16파운드의 플로로카본, 릴 같은 경우에는 일단 6점대를 추천드리긴 하는데 고기업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자기에 맞는 템포를 찾으신다면 어느 정도 비교적 쉽게 프리리그처럼 운영이 가능한 루어 중에 하나라서 그런 채비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런 태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지그헤드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은 수심 1에서 2m 정도 얕은 백어터 골창 아니라든지 그런 것을 공략하게 된다면 1.8g 대까지도 괜찮습니다. 1.8g 대부터 2g 후반대까지, 그리고 그 이상의 수심 혹은 빠른 폴링을 원하신다면 3.5g 이상, 그리고 많이 가장 무겁게 사용을 한다면 5g대까지 이제 지그헤드 무게를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원 무게 자체가 14g이거든요. 2분의 1은 이제 지그헤드 무게까지 한다면 꽤나 무거운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3g대 먼저 지그헤드 사용해 보시고 웜을 체결해 보신 다음에 액션을 한번 보시고 폴링 속도를 보신 다음에 지그헤드 무게를 세분화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일단은 만약에 이 파워 미드 스트롤링 자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요, 먼저 투톤 계열의 컬러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냐면 루어 액션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를 눈앞에서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원체 이제 험머쉐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빠바바바바 액션이 나와서 눈앞에서 봤었을 때 생각보다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였어요, 롤링 액션이. 그래서 일단 먼저 투톤 계열로 이 정도 템포, 이 정도 태클 밸런스에는 이렇게 탕탕탕탕 치면 액션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투톤으로 눈앞에서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 템포로 이제 멀리 던지고 혹은 이제 그런 템포로 자기가 원하는 스트럭처 공략하시는 게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롤링 액션이 나오면서 베스들한테 어필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와 깜짝이야. 우와. 우와. 나이스. 우와. 나이스. 자, 그러면 파워 미드 스트롤링이란 무엇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기존에 알고 계시던 미드 스트롤링 0.3g부터 무겁게는 1.3g 16분의 1온즈 지그헤드를 활용한 3인치 전후의 루어를 활용한 미드 스트롤링을 좀 강하게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무겁게는 5g, 적게는 1.8g까지 사용을 하면서 웜 또한 3인치 전후가 아니라 4인치 전후, 어느 정도 볼륨감 있고 큰 루어를 이제 운용을 한다라는 면에서 미드 스트롤링보다는 무겁고 강한 그리고 큰 루어로 하는 것이 바로 파워 미드 스트롤링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또한 사용하는 장비 또한 이제 그대로 무겁고 파워 있게 가시면 됩니다. 기존에 울트라 라이트 파워로 사용하셨다면 파워 미드 스트롤링 같은 경우에는 미디엄에서 미디엄 헤비 파워로 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파워 미드 스트롤링의 장점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 볼륨감 있는 루어를 최대한 중층에서 오랫동안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존의 하드베이트
해결이 됐었던 부분인데, 하드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볼륨감이 있고 큰 롤을 중충해서 롤링 액션을 보여주는 거는 아무래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뭐 저크베이트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좀 다른 액션과 볼륨감과 파장으로 베스트들한테 좀 더 내추럴하게 어필이 가능한 부분이 이런 파워 미드 스토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어제도 청풍호에서 이 기법이 잘 먹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왔다. 저놈은 베스트 산지직송 되겠는데? 내려가겠네, 귀찮게. 어우, 무슨 꺽지 같은 뱃살만 나와줬네. 내 사이즈 가장 작다. 나이스. 자, 이번에 청풍호라는 대형 댐 필드에서 험버치에서 4.5인치를 활용한 파워 미드 스토링 기법의 낚시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뜻깊었었던 이번 조행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굳이 청풍호나 충주호가 아니더라도 물이 맑고 좀 광범위한 필드, 그런 곳에서 뭐 장성호라든지 나주호라든지 그런 필드에서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많은 베스의 체이스와 반응을 정말 재밌게 또 많은 베스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 또 다음에 멋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